방송에 앞서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박영향남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28일 오전 충북 옥천군에 있는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가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 주신 유경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의 영전에 예를 표했습니다. JTBC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극한적 공천 파동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충청권이 민주당을 대거 이탈, 친명 지지층만 믿고 공천 전쟁에 올인한 이재명이 총선 패배 위기를 자초한 양상인데요. 지난 2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 주식회사에 의뢰해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38%, 민주당 30%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5%포인트 급락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격차 확대는 중도층과 충청권이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주 전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5%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9%에서 32%로 3%포인트 오르면서 민주당을 추월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역시 2주 전 35%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 폭락한 25%로 나타나면서 40% 지지율을 유지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무려 15%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당장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을 건지 물은 결과도 국민의힘이 38%, 민주당 32%로 나왔고 개혁신당이 4%로 뒤를 이었습니다. 2주 전보다 민주당은 3%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4%포인트 오르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친문계의 강력 경고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구 성동갑 공천을 배제했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지도부가 여성 3전사라 부르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 친명 친문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근데 말입니다. 나라의 TV 구독자님들은 임종석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약칭 경문협 주축 세력이 임종석인데요. 지난 2016년 10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됐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저작권 사업을 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당시 남북혁문협 이사장이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요. 북한 당국에서 직접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 즉 경문협 소유 북한 저작권료를 배상금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 납북자,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 원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대신해 돈을 줘야 할 경문협이 법원의 추심 명령에 잇따라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 당시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2020년 10월 당시 경문협 대표였던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꼼수를 사용해 회수 후 재공탁 방식으로 북한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국고에 환수될 2009년, 2010년도 북한 저작권료 2억 3천여만 원을 일단 되찾은 뒤 법원에 다시 맡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북괴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는 이런 인간이 왜 대한민국 금배지를 달려고 할까요? 그 속내가 매우 궁금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당의원 총회에서 총선 공천을 둘러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천 논란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한 채 후보 적합도를 묻는 조사를 해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밀실 사천에 대한 논란, 불공정 공천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의 총선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이 되고 있고, 특히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져요.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그 문제가 되는 업체를 끼워 넣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한 배경,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또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이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르는 혁신공천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본인 가죽은 안 벗긴다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는 이 대표의 가죽은 안 벗기냐 이런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좀 당 지도부의 아니 그거는 이제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사퇴한 정필모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DNA 선정 과정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비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친명계 인사들을 넣어 지역구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 논란이 돼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업체에서 배제됐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다만 여론조사에서 왜 현역 의원이 빠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집단 탈당이 일어나고 현역 의원들이 분분히 새로운 미래로 모여드는 상황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김종민 공동대표는 28일 여의도 새로운 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8차 책임위원회 후 질의응답에서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어 무도한 수준이다. 많은 의원들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개인적으로 여러 결단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결단뿐 아니라 이후 행보도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